2003년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호나우지뉴. 그는 이곳에서 어리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어린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호나우지뉴는 이 어린 선수의 잠재력을 바로 알아봤고 분명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이 어린 선수가 고트 리오넬 메시입니다. 이후 호나우지뉴는 메시를 친동생처럼 보살폈고 메시 역시 호나우지뉴를 친형처럼 따르며 의지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호나우지뉴는 항상 메시를 응원했고 결국 메시는 호나우지뉴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두 선수는 다시 만났고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되새길수록 흐뭇함을 느끼게 하는 호나우지뉴와 메시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월드컵 우승으로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호나우지뉴. PSG를 떠나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에 입단하게 됩니다. 2002-2003 시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바르셀로나는 팀 재건을 위해 재정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떠오르는 신성 호나우지뉴를 영입합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에는 팀으로서 완성도가 워낙 떨어진 상태라 호나우지뉴 영입에도 바르셀로나의 부진은 계속되었습니다. 후반기 들어 팀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했고 결국 리그 2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호나우지뉴 역시 후반기에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비로소 세계 최고 선수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2004-5 시즌에도 호나우지뉴의 활약은 계속되었고 에투, 데쿠 등이 영입되면서 6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호나우지뉴는 2005년 발롱도르를 받으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선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반면 메시는 호나우지뉴 입단 3년 전인 2000년 13세의 나이로 바르셀로나 유스에 입단하였습니다. 체구가 작고 왜소했으나 워낙 뛰어난 실력 때문에 많은 관심과 관리를 받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워낙 출중한 실력 때문에 1군의 많은 선수들은 이미 메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호나우지뉴 역시 바르셀로나에 합류하면서 메시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합니다. 2003년경 메시는 1군 선수들과 첫 훈련을 하게 되었고 푸열 등 당시 1군 선수들을 쉽게 돌파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호나우지뉴 역시 이 광경을 목격했으며 이후 이 어린 선수는 앞으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에이스인 호나우지뉴는 어린 선수들을 코칭할 기회가 종종 있었으며 그때마다 메시의 재능에 감탄하며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메시 역시 세계 최고 테크니션인 호나우지뉴 옆에 붙어 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호나우지뉴의 메시 사랑은 메시가 1군 스쿼드에 포함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지울리의 부상으로 대체 선수가 필요했으며 외부 영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나우지뉴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메시를 1군 스쿼드에 포함시키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팀의 핵심 선수라도 17세 선수를 1군에 부르자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메시를 좋아했고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듯합니다. 결국 구단은 메시를 1군 스쿼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고 메시는 2004년 17세의 나이에 프리메라 리가에 공식 데뷔하게 됩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구단에서도 메시의 실력은 성인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심하고 수줍음 많은 메시의 성격상 매스컴에 관심이 집중될 경우 느끼게 될 부담감이나 1군 선수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어 적응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 메시의 데뷔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 스스로도 자신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 스타들 사이에 앉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진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0대의 메시는 말수도 적고 수줍음도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1군에는 호나우지뉴를 비롯해 데쿠, 에투, 푸열 등 쟁쟁한 스타들이 즐비했으며 어리고 수줍음 많은 메시가 이런 1군 클럽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메시에겐 든든한 후원자인 호나우지뉴가 있었습니다. 당시 클럽 최고의 스타인 호나우지뉴가 노골적으로 메시를 챙기기 시작했으며 호나우지뉴를 따르는 브라질 선수들 역시 메시를 친동생처럼 보살폈다고 합니다. 최고의 스타인 호나우지뉴가 밀어주는 만큼 메시는 1군 클럽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호나우지뉴가 은퇴를 발표했을 때 메시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이 호나우지뉴에 대한 소회를 올립니다. 1군에 처음 입성했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이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당신 덕분임을 알고 있으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많은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나에겐 큰 행운이었습니다. 당신은 축구 천재였으며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더욱 붙어 다니며 친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라커룸에서 메시의 머리를 빗겨주는 등 호나우지뉴의 메시 사랑은 노골적이고 유별났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뿐 아니라 경기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르샤의 회장이던 산드로 로셀 역시 호나우지뉴는 메시를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고 경기 중에도 메시에게 적극적으로 패스했으며 이는 베테랑이 신인에게 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호나우지뉴가 메시의 적응에 큰 힘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당시 경기를 보면 호나우지뉴가 메시를 도와주려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이며 메시 역시 경기가 잘 안 풀리면 호나우지뉴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메시는 기대 이상으로 성장을 거듭했으며 호나우지뉴는 이런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호나우지뉴는 부모가 자식 자랑하듯이 여기저기에 메시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2006년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조만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친구라고 메시를 소개했습니다. 2005년 발롱도르 수상 후에도 세계 최고가 된 소감을 말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세계 최고는커녕 우리 팀에서도 나는 최고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무리 메시가 어리고 같은 팀 선수이지만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 위협적인 선수였는데도 경쟁심이나 질투는커녕 오히려 메시를 칭찬하고 다녔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으며 발롱도르를 수상하는 자리에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메시에 대한 믿음과 확신뿐 아니라 응원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호나우지뉴와 메시 플레이는 많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측면에서 시작되는 플레이, 화려한 드리블, 동료 선수들을 살피는 넓은 시야와 뛰어난 축구 지능 등 좌우만 바꿔놓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2003년 당시 메시는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였기에 자기가 가르쳐준 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메시는 호나우지뉴로부터 경기를 풀어가는 방법부터 세밀한 기술까지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당시 호나우지뉴가 라마시아의 어린 선수들을 코칭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나우지뉴와 메시가 파트너가 되어 공을 다루고 있으며 그 모습을 다른 어린 선수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린 메시지만 호나우지뉴에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공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영상은 호나우지뉴의 시그니처 동작인 엘라스티코를 라보나로 하는 영상입니다. 호나우지뉴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유소년 선수 몇 명이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한 선수들은 모두 실패했으나 마지막에 한 선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법 비슷하게 했으며 성공으로 인정한 듯합니다. 마지막에 한 선수가 메시였습니다. 앞에 실패한 3명의 선수도 비록 어리지만 바르셀로나 유스에 소속된 훌륭한 선수이며 이 기술은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서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상당히 유사했던 반면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메시는 말수 적고 수줍음 많은 성격인 반면 호나우지뉴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규칙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호나우지뉴는 메시의 이러한 성격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항상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는 메시의 성격을 항상 칭찬했다고 합니다. 메시의 데뷔골 역시 호나우지뉴의 적극 밀어주기의 산물임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메시 데뷔골이 나온 경기는 2005년 5월 1일 알바세테와의 리그 경기로 메시는 87분 에토와 교체되어 투입됩니다. 호나우지뉴는 오늘 꼭 메시 데뷔골을 만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메시를 팍팍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종료 직전 호나우지뉴의 로빙 패스를 받은 메시는 골키퍼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슛으로 라리가 데뷔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뻐 관중석으로 달려가던 메시는 뒤따라오던 호나우지뉴를 향해 몸을 돌리고 호나우지뉴가 동생 업듯 등을 내어주니 메시는 덥석 엎혀버립니다. 호나우지뉴 등에 엎인 메시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명장면입니다. 골도 너무나 메시스럽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호나우지뉴의 패스도 훌륭했지만 골키퍼 키를 넘기는 저런 침착하고 예술적인 슛을 17세의 어린 선수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역시 메시는 이때부터 메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데뷔골이 터지기 2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호나우지뉴가 메시에게 로빙 패스를 하고 메시 역시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슛으로 득점을 했으나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면 온사이드 상황으로 요즘처럼 VCR이 있었다면 메시의 데뷔골은 2분 일찍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선수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4시즌을 함께 뛰며 리그 2회 우승 및 2006년 챔스 우승 등 바르셀로나의 영광을 함께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두 선수의 동행은 2008년 호나우지뉴가 AC 밀란으로 이적하며 마무리됩니다. 2005년 발롱도르 수상, 2006년 챔스 우승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호나우지뉴는 2007년 들어 훈련장에도 거의 나오지 않은 채 밤만 되면 대쿠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당연히 경기력에도 문제가 생겼고 후반기에는 전력에서 완전 제외되었으며 결국 팀에서는 호나우지뉴를 이적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호나우지뉴를 내보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나우지뉴는 이런 행동을 하는 와중에도 메시를 무척 아꼈으며 메시 역시 호나우지뉴를 무척 따랐다고 합니다. 팀의 미래이자 보물 같은 존재인 메시가 혹여나 호나우지뉴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당연히 걱정되었으며 메시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라도 호나우지뉴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호나우지뉴는 구단과 좋지 않은 모양새로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메시는 팀을 위해 열심히 뛰었으며 구단의 역사를 바꾼 선수를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추악한 일이라며 구단을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자기는 행복하며 떠날 상황이 되어 떠나는 것일 뿐이며 다만 메시와 더 오랜 시간 같이 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호나우지뉴는 구단과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별을 했으나 메시와는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적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 AC밀란에 입단한 호나우지뉴는 잠깐 예전의 기량을 보여줬으나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1년 AC밀란을 떠나 브라질 리그와 멕시코 리그에서 잠시 활약한 후 2018년 축구계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축구계 은퇴 후 들려오는 호나우지뉴 소식은 도박, 파산, 수감, 사기 등 안타까운 뉴스뿐입니다. 반면 메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고트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모범적인 가정생활, 많은 사회활동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금까지 스포츠 최고의 아이콘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호나우지뉴의 유럽 무대 시작이자 메시 유럽 무대의 끝이 되어버린 PSG의 홈구장에서 두 천재는 다시 만나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스토리만 보면 흐뭇해야 할 장면이지만 왠지 안타깝고 가슴 저미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축구가 전부였던 시기에 만난 두 선수. 첫눈에 서로가 천재임을 알아봤고 서로 배려하며 의지하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선배가 앞장서고 후배는 선배의 길을 따르며 수많은 영광과 감격을 함께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두 천재의 동행은 마무리되고 선배는 자신의 자리와 100넘버 10번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선배는 언제나 후배를 응원했고 후배는 선배의 기대대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최고였던 선배의 모습은 후배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안기기엔 선배의 품이 너무 작아져 버렸으며 예전처럼 안아주기엔 후배의 위상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커져버린 후배가 작아진 선배를 안아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두 사람 이야기의 끝이 아닌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